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단회기 코칭의 흐름에서 시작 단계를 알아보았죠. 시작 단계에는 라포 형성 및 코칭 설명, 목표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상 사례를 통해 목표 설정 및 합의 단계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이어서 이 강의에서는 중간 단계인 현실 탐색과 대안 탐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볼까요? 먼저 현실 탐색 단계는 이 고객의 목표와 관련해서 고객이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들이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깊게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활용할 수 있으나 너무 과거지향적이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들까지 탐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현실 탐색 단계가 이 코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객이 자신의 현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점. 둘째는 대화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서 고객이 코칭 목표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안 탐색 단계입니다. 대안 탐색 단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 가능한 옵션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단계라고 했었죠. 이 과정에서는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수의 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고는 장애물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자신을 스스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성을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러 대안을 탐색했다면 각 대안들의 실현 가능성, 우선순위, 중요도 등 이런 것들을 탐색하면서 고객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객을 도우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대안 탐색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코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 둘째는 코치의 아이디어 제공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꼭 현실 탐색과 대안 탐색에 대한 강의를 복습하고 오시면 이번 시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어서 이전 사례를 다시 살펴볼 텐데요. 이름은 김미나, 만 30세 여성 직장인이었고 3개월 동안 꾸준한 운동으로 5kg 감량하기라는 그런 코칭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실 탐색과 대안 탐색 단계의 그런 가상 코칭을 들으면서 이후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코칭을 통해서 미나님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미나님께서 이 식단 조절만으로 5kg 감량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식단 조절 외에 운동으로 몸무게를 감량해 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예전에 한창 취업 준비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한창 러닝이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러닝을 조금 했었는데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살이 한 3kg 정도 빠졌던 경험이 있네요. 아, 러닝을 통해 3kg가 빠졌던 경험이 있으시네요. 혹시 러닝 외에 다른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러닝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러닝을 통해 몸무게가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아,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살이 빠지니까 뿌듯하기도 했고, 러닝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더라고요. 체력이 좋아지는 것도 느껴졌고, 전반적으로 자신감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 전 회사가 진짜 힘들었어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풀려서 답답한 마음에 러닝을 시작했었는데 이게 살도 빠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오히려 취직 준비를 잘 할 수 있었거든요. 러닝이 미나님께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살짝 웃음을 보이시네요. 네, 맞아요. 러닝 하면서 살이 빠지고 체력도 좋아졌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러닝은 얼마나 하셨어요? 많이는 아니고 주 3, 4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 3, 4일이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현재는 러닝을 계속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아니요. 다시 취직하고 나서는 잠깐 하다가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러닝이 재미있긴 해서 계속 해보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퇴근 후에는 유튜브만 주구장창 보고 있네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러닝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보셨나요? 사실 딱히 특별한 행동은 한 적이 없고, 그냥 퇴근 후에 저녁 먹고 한 9시에서 10시쯤 집 앞에 있는 산책로를 잠깐 뛰었어요. 근데 갈수록 일이 많아져서 늦게 퇴근할 날이 많았는데요. 이게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너무 늦게 뛰면 이후에 씻고 잠자는 것도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러닝에 소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직장인으로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다 보니 이 러닝에 부담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부담이 딱 맞는 말 같아요. 사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좋다고 해서 너무 늦은 시간에 달리면 다음날 업무에 지장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죠. 미나님께서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신 것으로 느껴지네요. 지금 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느낌도 있고 저를 믿어주시는 좋은 분들도 많아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에 대한 성과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코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말씀하시면서 여러 생각들이 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현재 상황에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긍정적인 것이라. 아, 유연근무제가 있어서 10시까지 출근을 해도 되는 거? 뭐 퇴근이 조금 늦어지지만 어차피 일이 많아서 딱히 상관없거든요. 아무튼 10시까지 출근이면 밤에 조금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그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건물 지하에 헬스장이 있는 거? 아, 지금 코칭 받으면서 진짜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일 긍정적인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시면서 나 정말 운동할 거야 하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좋습니다. 자, 미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해보신 경험과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러닝이라는 운동이 미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러닝을 참 좋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은 제가 안쓰럽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너무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나에 대한 안쓰러움?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미나님이 미나님을 위한 시간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함께 탐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꾸준한 운동으로 5kg 감량하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나님께서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러닝하는 거? 운동은 러닝으로 확정이 되신 걸까요? 네. 헬스나 다른 운동보다는 러닝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운동은 러닝으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러닝으로 살도 빠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뭔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러닝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퇴근을 일찍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퇴근이 늦어지면 다음날 업무 때문에 러닝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데 일찍 퇴근하면 부담이 적으니까. 아, 그런데 일이 많아서 일찍 퇴근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퇴근 이후가 아닌 시간에 러닝을 할 수 있다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꼭 운동을 꼭 퇴근 후에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운동을 오전에 하면 오히려 퇴근 후에 시간이 남고, 그 시간에 그 통계 툴 공부를 하면 또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회사 지하에 헬스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집 앞 공원 말고 거기 러닝머신 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외에 좋은 방법은 있을까요? 음,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미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운동을 러닝으로 하는 것. 그리고 운동은 오전에 하거나 퇴근 후에 하는 것. 장소는 집 앞 공원이나 헬스장을 이용하기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떤 것들이 정리되세요? 아까 코치님 덕분에 오전에 운동하는 거를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 회사가 10시까지 출근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근을 조금 일찍 해서 회사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러닝을 하고, 그 다음 출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음, 제가 지금은 항상 9시까지 출근을 하는데요. 사실 다른 분들은 10시 가까이 출근을 해서 제가 10시에 출근해도 딱히 문제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10시로 늦추면 완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 역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3개월 동안 꾸준한 운동으로 5kg 감량하기라는 코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의 현재 상황을 탐색하였습니다. 목표 관련 과거 유사 경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등 다양하게 고객이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은 자신의 다양한 면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후 러닝이라는 운동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옵션 단계로 넘어가서 이 코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코치와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코치 24에서 운동으로 몸무게를 감량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현재 코칭 목표와 관련해서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죠. 이때 코치로서 제일 베스트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객이 과거의 코칭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코치는 고객의 과거 성공 경험을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있는 고객은 실제로 코칭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요. 또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치는 고객의 성공 경험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고객 24를 보겠습니다. 고객이 러닝을 통해 몸무게를 감량했던 과거 성공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코치는 자연스럽게 러닝은 얼마나 했는지, 언제 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바로 하고 싶었지만 코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코치는 코치 26을 통해서 고객이 당시 러닝을 통해 몸무게를 감량했던 그 성공 경험의 긍정 정서를 현재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그때 당시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떠올리며 기분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코치와 고객의 라포가 더욱 강화되겠죠. 목표와 관련해서 고객과 이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잠깐 멈춰서 머물러 주는 것도 코칭 과정에 여유를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요. 코치 27을 주목해 주세요.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하시면서 살짝 웃음이 보이시네요. 네, 이러한 질문은 고객의 비언어적 태도나 표정, 행동을 읽어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코칭을 진행하다 보면 이 고객분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코치가 고객의 비언어적인 태도나 표정, 행동을 읽어주게 되면 고객은 이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현재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감정은 인간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코칭 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치 30입니다. 여기서는 현실 탐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질문을 하고 있죠. 이러한 질문은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이런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칭에서 부정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실 탐색 단계에서는 고객이 현재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코치는 코치 31, 32를 통해 고객을 먼저 공감해주고 코치 33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다음으로 코치 34에서 현실 탐색 단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코치가 직접 요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고객에게 요약을 부탁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고객이 직접 요약하는 것이 코칭 과정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만약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코치가 직접 요약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물어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제 코치 35부터 대안 탐색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객에게 코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볼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런데 고객은 러닝하는 것이라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자, 물론 대안 탐색 단계가 최대한 많은 수의 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미나님과의 코칭 흐름상 러닝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코칭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미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과거 성공 경험을 현재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닝 외에 다른 운동 방법에 대한 대안 탐색은 자연스럽게 생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치만 과거 성공 경험이 없어서 진짜 처음으로 여러 대안을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 여러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코치 37을 보면 이 코치는 러닝이라는 대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고객은 현재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 러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우리 강의에서는 고객이 부정적인 상황 혹은 장애물에 갇혀 있을 때 이를 살짝 오해할 수 있는 질문, 예를 들어 만약 시간이 충분하다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이나 당신이 존경하는 롤 모델이라면 현재 당신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치 38이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고객 38, 39처럼 여러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자, 코치 42에서는 고객이 지금까지의 대안을 쭉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 코치 43에서는 대안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미 러닝이라는 이런 하나의 구체적인 운동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실현 가능성 여부만 점검을 하게 되었고요. 만약 여러 가지의 운동 방안들, 예를 들어서 러닝 외에도 헬스, 필라테스, 자전거 등이 도출되었다면 각 운동에 대한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체크하셔서 그 방안을 가지고 이 다음 단계인 실행 의지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코칭의 흐름, 단회기의 중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현실 탐색과 대안 탐색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코칭은 고객의 사례마다 방향성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 역시 100% 정답은 아니라는 점,
가상사례 역시 참고용으로 이런 흐름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 코칭의 흐름, 단회기의 마지막 단계인 실행 의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현실 탐색과 대안 탐색의 강의를 꼭 복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여유가 있다면 실행 의지를 예습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